50년 뒤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지 통계청이 오늘 전망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더 암울합니다. 인구는 3분의 2 토막나 3,600만 명대로 쪼그라들고 그마저도 절반은 63세 이상일 걸로 예측됩니다. 당연히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도 커질 전망인데 김민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사라지는가란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한국 인구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인구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2년 만에 내놓은 인구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50년 뒤 3,600만 명대로 쪼그라듭니다. 지금의 3분의 2 수준인데 최악의 경우엔 3천만 명 선도 위태롭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입니다. 2036년엔 출산율이 1명대를 회복할 전망인데 반등 시점은 2년 전 추계 때보다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령화는 불가피합니다. 단순하게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나이는 현재 45세에서 50년 후엔 63세로 밀립니다.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실제 50년 후 생산 가능 인구는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00만 명에 그칠 걸로 보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인 총 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계속 많아져 2072년에는 118.5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인구 피라미드는 배가 불룩한 항아리형에서 부양받아야 하는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는 역삼각형이 됩니다. 지난 1960년 삼각형이었던 피라미드가 100년 만에 거꾸로 뒤집히는 겁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5만 3천 명씩 순유입될 걸로 통계청은 예측했습니다. JTBC 김민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이 지난해 간판을 요양원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돌볼 아이들이 줄어들자 아이의 업종을 노인들 돌보는 요양원이나 노치원으로 바꾸는 곳이 많은 거죠. 그런가 하면 부산에 있던 이 결혼식장은 장례식장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아이는 부족하고 신혼부부는 줄어드는 반면에 고령층 산업은 수요가 늘면서 이렇게 산업 구조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혼부부 통계가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해 신혼부부는 103만 쌍.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고 이대로면 올해 100만 쌍도 못 채울 거란 관측입니다. 여기에 초혼 기준으로 자녀 없는 부부가 46.4%, 역시 역대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줄면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그럼 아이 맡길 곳이 부족해 육아 부담이 커져서 아이 낳기를 꺼리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현장 상황을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뛰어노는 아이들 때문에 한겨울에도 더웠다는 놀이방. 지금은 냉기가 돕니다. 아이들이 여기 꽉 찰 때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보일러를 많이 안 올려도 추운 걸 잘 못 느꼈는데 저도 애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으니까. 3층짜리 어린이집인데 한 층은 진작에 비워야 했습니다. 올 3월 달부터 텅텅 비어 있었어요. 네, 아예 2층이 다 비었었어요. 인원이 급속도로 줄다 보니까 200명을 돌봐왔던 대구의 이 어린이집. 3년 전부터 아이들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올해 신학기 원생은 35명뿐이었습니다. 인건비나 유지비를 줄일 수는 없다 보니 적자가 한 달에 수백만 원 이상 쌓였습니다. 결국 지난달 30일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있는 돈을 다 갖다 넣고 했는데도 해결점이 없어서 초저출산 여파로 해마다 전국에서 2,000개 넘는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적은 동네 민간, 소형 어린이집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은 지난 2018년 동마다 평균 14개씩 있던 어린이집이 지금은 1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수가 줄었는데도 어린이집 입소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출생신고 하자마자 하고 바로 어린이집 등록을 했는데 돌 지나서도 어린이집 등록이 안 돼서 집 근처 어린이집이 문을 닫다 보니 더 먼 곳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0세, 2세 두 아이를 키우는 이 엄마도 인근 어린이집이 1년에 한 곳씩 문을 닫는 걸 보고 불안했습니다. 아이가 어리지만 연락 오는 어디든 보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유식도 떼고 밥 먹을 수 있을 때 입소하고 싶었는데 자리가 그때 가면 없을 거라고. 어린이집이 줄고 아이 키우기가 힘들면 출산율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전 사회적 요청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엔 노인 돌보는 돌봄센터, 이른바 노치원으로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은 줄어드는 반면 노치원은 매년 늘면서 전국에 5천 곳을 넘어섰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텅 빈 승합차가 1명, 2명 채워집니다. 마지막 탑승자까지 태운 뒤 도착한 곳은 바로 이른바 노치원으로 불리는 주야간 돌봄센터입니다. 평균 연령 81밖에 30명 가까운 어르신들,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체온과 혈압 등을 확인합니다. 체온 재고요. 어르신 정상이에요. 요양보호사의 구령에 맞춰 몸동작을 부지런히 바꿔봅니다. 혼자서 이제 집에서 맨 테레비만 이러다가 여기 오니까 딴 세상 같아요. 처음에 와서는 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집에 가는 게 좀 싫었어요. 점심도 돌봄센터에서 제공해 끼니 걸을 걱정이 없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오후 시간에도 수업은 계속됩니다. 지금은 선생님을 따라 민요를 부르고 춤을 추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집에서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아들, 딸은 다 따로 살고 여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보호자들도 하루 종일 짊어지던 돌봄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게 됐습니다. 제 삶도 이제 자유롭지 못하죠. 조금. 그걸 알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은 자유롭게 좀 어디서 갈 수도 있고. 현재 돌봄센터는 전국 5천여 개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달리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머물며 10,000원 안팎의 비용만 내면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등급을 받은 경우 자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경증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만 등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생활하실 수 없는 어떤 여건이 이제 증명이 돼야지 되니까 여기서 이용하시는 일수가 또 제한이 있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인프라가 더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